네, 안녕하세요. 닥터 꼬집입니다. 치아 사이사이에 충치가 생기는 것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항상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게 되면 충치 치료를 반드시 빨리 해주는 게 좋고, 사이에 음식물을 상습적으로 끼시는 분들은 꼭 치실을 써줘야 되는데 참 치실이 귀찮죠. 그냥 식사하시고 뭔가 치실 쓰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거를 안 하던 거를 하는 게 루틴으로 넣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치아 사이 충치가 생기는 경우들이 어금니 쪽 같은 경우도 많고, 근데 치료를 했을 때 다시 음식물이 끼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앞니 사이사이에도 충치가 이제 잘 생기는 스타일이 있어요. 모든 게 이제 다 유전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나 뭔가 교합적으로 앞니가 틀어져 있으신 분들은 충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음식물이 많이 끼니까. 그래서 이제 그 앞니 사이 충치가 생겼을 때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뭐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이나 신경치료 이런 게 아니겠죠. 그 부위를 파내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뭐 레진 치료를 가장 많이 할 텐데, 이 레진 치료가 굉장히 테크닉 센서티브하다.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시간을 줘도 어떤 치과 의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재료다. 그래서 이게 가격만으로 그 레진 치료를 갖다가 똑같은 레진 재료에도 어떤 치과 의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라서 가격만으로 그거를 판단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,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앞니 사이사이에 이제 충치가 생겨서 아프지는 않은데 검게 거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, 이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. 집중해 주세요. 네, 앞니 사이에 충치가 생겼어요 라고 오셨고, 까맣게 보여서 신경이 쓰여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,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 상으로 막 그렇게 이제 치아 센터에 중간 부위에 이제 뭐 신경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이사이 이런 부위들이 이제 약간 까맣게 보인다고 이제 오신 거예요. 그래서 보면은 치아의 맨 바깥 조직은 이제 제가 투명하면서 딱딱한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치아의 구조가 똑같은 게 아니고 투명하다, 딱딱하다. 그래서 이제 에나멜이라는 조직이 싸고 있는 거고, 그 안쪽 조직은 이제 덴틴이라는 조직이 싸고 있어서 약간 노란색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치아라 그러면 약간 투명감을 가진 이런 노르스름한 게 치아가 원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치아 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근데 이게 딱딱한 층을 갖다가 치아 사이 음식물이 끼면서 한마디로 충치가 딱 뚫기 시작하면 이 안쪽에 무른 조직인 덴틴에 이제 충치가 왕창 진행이 되면서 이 에나멜층이 투명하기 때문에 멍든 것처럼 이렇게 비쳐 보이는 게 일반적인 치아 사이 충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, 이 분은 치실을 사용을 하지 않으신 거죠. 어금니 쪽에 가끔씩 음식 끼면 사용할 뿐 앞니 사이사이에 치실을 열심히 사용하지 않았던 분이신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걸 안쪽으로 보니까 실은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한마디로 레진을 하신 거예요. 과거에도 레진을 하신 거가 이렇게 흔적이 조금 있는 것 같고, 그 주변으로 레진한 주변으로 접착이 깨지면서 또 충치균이 발생을 하면서 여긴 레진을 하진 않고 그냥 뭐 있었네요. 그래서 이제 뭐 충치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, 그러니까 사이 충치는 무서운 게 혼자만 안 썼고 항상 같이 썼거든요. 양쪽이 요렇게 그래서 항상 같이 치료를 해야 돼요. 같이 양쪽을 자연스럽게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잘 형성해주면서 같이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, 그리고 앞니 레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가급적이면 저는 바깥쪽에 이 층을 갖다가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을 해요. 왜냐면 원래 자기 치아만큼, 원래 자기 에나멜만큼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아무리 레진을 폴리싱을 잘 한다 그래도 매끄러운 조직은 없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이 바깥쪽을 보존을 하려고 하고요. 근데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너무 광범위한 경우에는 과감히 여기 층을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범위가 너무 큰 경우는 이 경계 부위가 레진이랑 치아의 접착 경계 부위가 뭔가 티가 날 것 같다.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날려서 여기에 롱 베벨을 주면서 약간 거칠게 만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, 이제 사이 충치는 일반적으로 최대한 입천장 쪽으로 구멍을 파가지고
이런 식으로. 기존의 레진은 당연히 제거를 하고 충치도 다 제거를 이렇게 한 거죠.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 잇몸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레진을 형성하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성을 하고, 여기도 마찬가지고, 여기도 마찬가지고. 제일 망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레진을 했는데 여기 사이에 치실이 안 들어간다? 그거는 여기를 갖다가 하나의 레진 덩어리로 이렇게 막아놓은 경우에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치료의 방향을 원래 내 치아가 어떻게 생겼었지를 보시는 거예요. 원래 내 모습대로, 내 치아의 모습대로 치아가 붙어있는 경우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항상 치실이 들어가서 음식물이 혹시라도 들어가더라도 치실로 여기 사이를 닦을 수 있게 자연스러운 치아의 모양을 복원을 해주는 게 치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제 앞니 레진을 한 다음에 원래 내 치아가 있었던 대로 이제 일단 까만 부분은 다 없어졌죠. 여기 이제 레진을 한 거고,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니에서 사이에 레진이랑 치아의 경계 부위가 티가 나지 않도록 색깔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성을 해줬고, 이 전의 모습과 이게 앞의 모습, 완성된 모습인데 이 환자분은 뭐 만족해 하셨죠.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건 요 까맣게 보이는 부분인데, 근데 제가 이제 늘상 이 치아 사이 충치를 치료하시는 분들께 강조를 하는 게, 제가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충치를 치료하는 건 얼마든지 열심히 해드릴 수 있는데, 환자분이 만약에 여기 사이에 상습적으로 음식물이 끼게끔 치아 위생관리가 안 된다, 마찬가지로 치실을 계속해서 또 안 쓴다 하면 이 레진을 해놓은 요 밑쪽 사이 경계 부위에 또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수명이 결정이 되고, 이 부분을 체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기검진 부지런히 부를 때 뭐 스케일링도 받을 겸 최소한 1년에 한 번씩, 시간이 되신다면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드리고, 이런 부위와 마찬가지로 다른 치아들도 사이에 충치가 있진 않는지를 갖다가 이런 치아 사이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. 유전적으로 내가 충치가 잘 생기는 거고, 음식물이 끼면 여지없이 충치가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, 만약에 충치가 안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드시면 잇몸이 그 부위부터 망가지는 거라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껴서 음식물이 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지만, 치아가 이제 뭐 이게 묶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나 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적재적소에 빨리 제거를 해주고 양치하시고 치실 써서 제거를 해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, 뭐 욕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하수구 매일매일 청소하고 자주 해주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잖아요. 근데 한번 청소를 계속 미루다 보면 거기에 세균 막이 형성이 돼서 미끌미끌 아무리 청소를 하려고 해도 뭐 제거하는 게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막이 형성이 돼버리면 세균들에 의해서 충치는 반드시 진행이 되는 거고, 잇몸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 막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양치질, 치실 이런 것들이고,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고 했는데 뭐 돌처럼 굳어진 치석이 생겼다. 그러면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스케일링을 받든 잇몸 치료를 받든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해 나가시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. 뭐 앞니 레진 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, 치아 사이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,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시는 분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, 좋아요,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. 알림 신청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